등비수열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등비수열의 활용 첫 번째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활용에서 이 원리합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원리합계가 어려운 이유는 등비수열의 활용 첫 번째 거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활용 첫 번째 거를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상품이 있을 때 A라는 상품을 일정한 비율로 R에 대한 어떤 비율로 요거를 증가시키게 되면 원래 A는 그대로 있고요. AR이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 증가했다 그러면 0.1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A에 1.1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그대로 있고 A 곱하기 0.1을 더해야 이것이 10%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A의 1 플러스 R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을 곱했다는 것이 R만큼, R의 비율만큼 증가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한 번 더 증가시키게 되면 똑같이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게 되면 요게 다시 A 다시가 돼서 A 다시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효과가 돼요. 그런데 요 A 다시가 A의 1 플러스 R이니까 요것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비율로 두 번 증가하게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해준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면 A의 1 플러스 R의 어떤 N승, N번 증액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N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라는 뜻이고요. 총 증가한 어떤 합을 구할 때는 이 전체를 다 더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또는 뭐 10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총합을 구하라 10번째까지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활용을 하실 때. 그래서 앞에 문제 풀었던 것은 결핵 환자 감소하는 문제는 S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발생한 환자 수의 합이 9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었었습니다. 자, 원리합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더 깊게 한번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갈게요. 일단 원리합계라는 말 자체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똑같이 위에 했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첫 번째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게 한 번 증가한 게 요거, 두 번 증가한 게 제곱, 세 번 증가한 게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n번 증가한 것은 A의 1 플러스 R의 n-1승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요건 뭐 n이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n번 증가한 거니까. 요게 한 번 증가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n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질문 자체가 n번째 요걸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모두 더하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원리합계 문제를 푸시면서 이것이 요 n번째 걸 구하는 건지 아니면 총합을 구하는 건지를 혼동하시면 원리합계 문제를 애초부터 근본부터 잘못 풀게 되니까 요것이 n번째 항을 구하란지 또 10번째 항을 구하란지 안 그러면 총합을 구하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년 3%의 이자가 붙는 정기 예금이 있답니다. 자, 은행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은행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금과 적금이 있어요. 자, 여기선 지금 예금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적금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큰 돈이 생겼어요. 만약에 A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돈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다가 넣어놓을 때는 예금 상품에다 넣어놓게 됩니다.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을 한동안 안 쓸 거야. 5년 동안, 여기서 지금 5년이라 그랬죠. 그죠? 5년 동안 안 쓸 거야. 그러면 5년 동안 이걸 은행에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 A를. 그러면 나중에 5년 후에는 은행에서 요 A에다가 5년치 이자를 합해서 저한테 이제 돌려주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예금이라고 하고요.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씩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는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총합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계속 어떤 이자가 늘어나가는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매번 집어넣는 게 아니고 5년이 지난 후에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를 구해낼 때가 예금입니다. 요거 하나의 값을 구할 때가 예금이고요. 적금은 일정한 금액만큼 계속 집어넣어서 그거의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은 보통 우리가 등비수열로 본다면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5년 후다 그러면 A5를 구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계속 더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SN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정기 예금이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내가 넣은 돈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년 3%의 이자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죠? A에 1.03이 곱해집니다. 1 플러스 100분의 3이에요. 그죠? 3%니까. 자, 그래서 요게 1년 후에 내가 받을 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A-라고 했을 때 또 1년이 지나면 A-를 원금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다시 1.03이 곱해져요. 그런데 A-가 A 곱하기 1.03이니까 이것은 A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됩니다. 자,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A2-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다시 1.03이 됩니다. A2-에 1.03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A의 1.03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자, 3년이 지났을 때 여기가 세제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 했을 때는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 곱하기 1.03의 5승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찾는 5년을 가입했을 때의 원리합계가 돼요. 자, 이 원리합계는 모두 더하는 원리합계가 아닙니다. 요거는 5년 후에 5년이 지났을 때의 금액이고요. 만약에 매번 늘어난 걸 다 받는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5년 후에 우리가 내가 받을 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적금 형태, 돈을 일정하게 넣는 형태를 보여줄게요. 자, 요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년 3%의 이자가 붙는 정기 적금이에요. 자, 적금은 일정한 금액씩 계속 넣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매년 10만 원씩 넣겠답니다. 그래서 5년간 적립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간이 총 5번이 됩니다. 그죠? 자, 총 기간은 5년이니까요. 자, 5번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년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넣는 시점이 매년 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1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10만 원을 넣고 10만 원 넣고 10만 원 넣고 10만 원 넣어서 5번을 넣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해 볼게요. 자, 매년 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간은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위에서는 매년 초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매년 말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만 원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은 토탈 위아래 상관없이 둘 다 50만 원을 넣었어요. 자, 그렇지만 은행에서 이것을 이자를 계산해서 내가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해야 될까? 요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요 10만 원은 내가 지금 찾은 돈이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으면 찾을 때는 얼마를 찾아야 될까요? 요 1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찾을 때 기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왔으니까 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10 곱하기 1 플러스 3%니까 0.03. 그죠? 자, 요거의 5승만큼을 찾아야 됩니다. 요 10만 원에 대해서 그래요. 그죠? 요만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죠? 요것은 위에 있는 예금 상품하고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요 10만 원은 내가 요 연초에다 집어넣고 5년 동안 안 찾아줬잖아. 안 찾아줬으니까 요 10만 원만 놓고 따지면 요 10만 원은 요만큼을 내가 받아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적금, 위에 있는 예금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10만 원이에요.
요 10만 원은 요거보다 한 칸 더 나중에 집어넣어 줬죠.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요 금액은 받을 때 10에 1 플러스 0.03의 4제곱만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불려서 이제 요만큼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세 번의 이자를 더 자기가 받아낼 수 있으니까 요 1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1 플러스 0.03의 세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인데 요거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요건 두 칸이니까 10에 1 플러스 0.03의 제곱이 되고요. 요 10은 10에 1 플러스 0.03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10만 원씩 집어넣었을 때 5년 후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요거 하나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내가 받을 때는 이 전체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전체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더한 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큰 돈을 한 번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해요. 5년 동안. 그러면 그 큰 돈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계산해 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번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요거는 5번, 요거는 4번, 요거는 3번, 요거는 2번, 요거는 1번 이자를 다 계산해서 이 전체 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리합계는 이것의 총합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긴 한데 모두 더한 값이니까 SN, 즉 합이 됩니다. 합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은 10에 1 플러스 0.03이 될 거고요. 공비는 1 플러스 0.03이 공비가 되고요. 항수는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공비가 1 플러스 0.03이니까 1.03 공비 빼기 1에 그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0에 1.03 그냥 쓸게요. 요게 첫째 항이 돼요. 요게 첫째 항이죠. 곱하기 자, 공비가 1.03이니까 전체가 횟수가 5번이죠. 요렇게 됩니다. 요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원리합계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했어. 5년 동안 그냥 놔뒀어. 그러면 요거 하나만 계산하는 원리합계도 있고요. 이거를 매번 나눠 집어넣어서 이거를 총합을 구하는 원리합계도 있습니다. 자, 매년 말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10에 대해서만큼 계산해 보면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큼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자, 몇 칸가요? 하나, 둘, 셋, 4칸 가죠. 그러니까 요 10에 대해서만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10에 1 플러스 0.03에 기간이 4개니까 4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10에 1 플러스 0.03의 세제곱이 돼요. 요거는 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3칸이니까요. 그죠? 요건 2칸, 요건 1칸이 됩니다. 그래서 쭉 써보면 요렇게 돼요. 0.03의 제곱이 되고요. 10에 1 플러스 0.03이 되고요. 그죠? 마지막은 그냥 10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합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되는데 요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점은 첫째 항만 차이가 납니다. 공비는 똑같아요. 그죠? 항수도 같아요. 5개 똑같습니다. 첫째 항만 달라지니까 요 수식에서 요 첫 번째 항 부분 있죠. 요 첫 번째 항 부분만 달라져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1.03 빼기 1에 그죠? 첫째 항이 그냥 1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3에 5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물론 1.03의 5승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와 요것은 첫 번째 항만 달라지죠. 요것도 자, 여기 첫 번째 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매년 초에 넣는다. 그래서 매 기간에 초에 넣는다. 그래서 이것을 기수불법, 기수불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매년 말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말불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리합계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를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얘 혼자서 5칸을 계속 이자를 불려서 나오는 요거 하나. 요거를 원리합계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나눠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5번의 이자를, 두 번째 넣은 돈은 4번의 이자를, 그죠? 세 번째 넣은 거는 3번의 이자를 계속 받으면서 총합을 구하는 요 형태.
자, 근데 합을 구하는 형태는 다시 기수불 형태와 기말불 형태로 나눠져서 전체 원리합계는 총 3가지 형태의 문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SN을 A의 1 플러스 R의 N승 형태로 보는 원리합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SN을 작은 a입니다. 작은 a에 예를 들어서 기수불이라면 1 플러스 r부터 시작해서 a의 1 플러스 r에 뭐 n-1승, n승, 그죠? n승 형태로 이렇게 다 더하는 원리합계가 있어요. 기말불이라면 이제 첫 번째 항만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은행이나 계산할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활용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제마다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활용 원리합계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실전 문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